여야 대선 후보들을 밀착 취재한 기자들로부터 현장의 이야기와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마크맨이 떴다 시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크맨을 만나볼게요. 오늘은 헤럴드경제 배두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후보들 쫓아다니다가 기자가 병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배두원 기자는 건강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네, 안 그래도 제가 금요일, 토요일 날 1박 2일로 호남하고 경기도 이재명 후보 동행 취재를 하다가 굉장히 좀 몸살이 날 뻔했습니다. 아, 날도 추운데 정말 고생을 하고 계시군요. 네, 지금 호남과 경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 나온 김에 첫 번째 이제 운동 개시 선거운동 개시 이후에 첫 번째 주말이었는데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네,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서 요새 초반에는 서울 강남 등의 험지를 돌면서 민주당 점퍼를 입지 않고 양복 차림으로 유세를 했었는데요. 금요일부터 이제 호남에 내려가면서는 파란색 민주당 점퍼를 입은 게 눈에 띄었고요. 또 호남 지역을 돌 때마다 연설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차례 언급하면서 좀 지역 민심에 호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찬조 연설을 하는 의원들도 투표율 90%, 득표율 90% 이 목표를 자꾸 상기시키면서 호남 민심의 어떤 결집을 좀 요청을 했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는 이제 민주화의 성지이죠. 광주 유세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에 맞춰서 연단에 오르면서 좀 비장미를 한층 더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호남은 호남인지라 지지자들도 많이 모이고 분위기가 좀 확실히 뜨거운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제 광주 연설에서 그 즉석 질문 코너가 있었는데 26살 전남대학생이라고 밝힌 청년이 이 대형 쇼핑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대형 쇼핑몰이 없는 게 광주 정신이냐 이런 식의 돌직구 질문을 날리면서 확실히 좀 20대 젊은 층은 조금 분위기가 오미하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졌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광주 유세 현장에 있는 그 20대 여성들도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아직 마음을 좀 못 정했다. 당보다는 사람을 보고 뽑아야 한다. 이런 등의 답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당연히 이재명이다. 당연히 민주당 몰표다.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60대 어르신 같은 분도 이번에는 예전처럼 호남에서 90% 이상 몰표는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이제 토요일 오후에 경기도로 올라왔는데 이 경기도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남 못지않게 오히려 경기도 화성, 동탄 뜨거운 분위기가 느껴졌고요.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가 이재명을 키워줬으니까 이제는 이재명이 갈 길을 경기도민들이 좀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전국에 좀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증인이 돼달라. 내가 도정을 겪어봐서 하는데 이재명 시켜놨더니 잘하더라. 이런 식의 좀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켜달라고 경기도민들한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양 후보들이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뭔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주에서는 코로나를 날려버리는 하이킥 퍼포먼스, 또 수원에서는 송판 격파 퍼포먼스. 이게 호응이 좀 좋습니까? 후보들도 계산을 해서 이런 행위들을 할 텐데. 네, 맞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토요일 날 전주 유세에서 이제 코로나 확 해불쳐 버리겠다, 차버리겠다, 이러면서 부스터샷 하는 하이킥을 선보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원에서는 태권도복을 입고 송판 격파 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어퍼컷 하는 세리머니로 좀 큰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응한 퍼포먼스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고요. 이제 그 경기도 화성에서는 나도 마스크 좀 벗겠다라면서 처음으로 유세 중에 마스크를 벗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마스크를 중간에 벗으면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카메라 촬영 기사라든지 이 수어 통역하시는 분 또 선거 운동원들한테 2m씩 간격을 유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아무래도 노마스크 논란을 좀 빚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규칙을 지킨다.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면서 마스크를 벗는다. 이렇게 좀 겨냥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좀 퍼포먼스를 하는 게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효과를 기대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효과가 이게 사실 매일같이 유세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각 지역마다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했던 얘기 대부분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 입장에서도 쓸거리가 좀 줄어드는데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 이슈도 더 되고 또 언론의 주목도도 높아지니까 그런 효과까지 동시에 기대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퍼포먼스가 관심이 높다는 게 꼭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는 또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에 코로나 관련 예정이 없었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네.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난 주말 동안 현장 유세에서 언급했던 이 코로나 방역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좀 공식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당선되면 3월 9일 선거인데 네. 당장 3월 10일부터 즉각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 네. 이제 3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네. 식당, 카페, 그러니까 음식점의 영업 시간을 네. 자정까지 완화해달라고 지금까지 계속 요구를 해왔었거든요. 네. 그것을 좀 재차 공식 선언을 한 거고요. 또 이제 3월 말에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뭐 대출 만기 연장, 네. 뭐 원리금 상환 유예가 종료되는데 이것도 즉각 조치해달라고 당부를 했고, 또 코로나19로 생긴 어떤 불량 부채는 정부가 부채를 인수해서 채무 조정하고 탕감해주겠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신용불량, 이것도 전면적으로 복구하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겠다, 뭐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네네. 또 코로나 이 피해 구제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 단독 처리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안 추경안을 통과시켜서 이번 주 내로 신속 지원하겠다. 또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에 대거 보완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밝혔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또 대대적인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방역과의 좀 차별화를 강조한 모습입니다. 차별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되는 수순입니다. 그 이재명 후보 쪽에는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민주당을 출입하고 계실 테니까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실제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다소 미세하게 열세 구도라고 이제 자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단일화 이슈가 좀 사그라들면서 선거 구도에 좀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인데요. 사실 이제 야권 단일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승부의 예상이 됐었고, 또 이뤄지지 않더라도 단일화 이슈가 계속 선거 막판까지 가면은 이슈가 굉장히 뺏기는 그런 효과가 나와서 이 후보에게 안 좋았는데 결국 단일화가 사실상 뭐 결렬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반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상호 의원 선대위 총괄본부장 맡고 있는데 두 후보 사이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 이제는 없다, 뭐 이렇게 세기를 박았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완주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반영이 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제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 이러면 베스트고, 또 이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제 사자 구도가 되면은 나쁠 게 없다, 차선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단일화 결렬 원인이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책임론도 부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뭐 어떻게 보면 이간질일 수도 있는데 그런 효과도 있고,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지금 안 그래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화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뭐 이준석 대표의 어떤 언행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돼도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 기대하는 게 자동 결집,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한테 결집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정서적으로 결집하지 못하게 막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어떤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를 멸시했다, 조롱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안철수 후보를 향한 러브콜이 또 다른 효과는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연대를 해주면 정말 베스트고요. 또 이렇게 반대로 안철수 후보를 지켜 세워주면 민주당이 결국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 민주당이 좀 흡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이 정말 폭넓게 통합의 어떤 메시지를 계속 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실용내각, 국민 거국 내각을 얘기하면서 또 이런 것들이 중도층이나 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어떤 부동층에게 소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있다가 8시부터죠. 이 선관위 주관 첫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사실 이제 오늘 경제 분야고 또 세부 그 안별로 이제 질문의 어떤 그 카테고리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만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까요? 뭐 대장동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분분한데, 기자 배도영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민주당에서 준비하기로는 벼르고 있었습니다. 경제 토론이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것으로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윤석열 후보는 정치 경험이 없고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행정력이나 실적, 경제 실적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 부각하면서 또 실물 경제에 좀 취약한 것으로 보여지는 어떤 윤석열 후보를 집중 공략을 해서 확점을 파고드는 그런 좀 공세적인 토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또 특히 이제 지난 주말부터 해서 추경이 계속 이슈입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추경. 네.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마치 반대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략을 해서 국민의힘이 급한 불을 먼저 끄겠다는데 왜 이걸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다만 일자리나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좀 반성하고 뭐 비판할 것은 또 확실하게 비판하면서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마크맨 헤럴드 경제의 배두원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마크맨을 만나봐야 되겠죠. 시사저널의 이원석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원석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사실 집에 있으면 제가 또 좀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사실은 이 선거운동 기간에 굉장히 같이 호흡하는 게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후보들은 뭐 당연히 그렇고 마크맨들도 힘든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경북 경남 지역에서 유세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이제 첫 주말이었죠. 당시 분위기를 좀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원격 취재를 이렇게 많이 병행을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선거운동 첫 주말인 토요일까지 영남 지역을 두면서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 텃밭인 경북 지역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인파가 상당히 몰렸는데요. 텃밭인 만큼 윤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도 상당히 고무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유세 현장에 있던 당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은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012년보다도 더 뜨겁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윤 후보도 신이 난 듯 앞서 여당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유세 무대 위에서 어퍼컷을 여러 번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윤 후보가 이번에 구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찾았는데요. 약 5개월 전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저항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방명록도 쓰지 못하고 허겁지겁 쫓겨나듯 현장을 떠야 했는데 이번 방문에서는 좀 환영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경남 지역에서도 역시 지지자들의 뜨거운 열기는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번에 유세 일정에서 좀 윤 후보 발언 중 논란이 됐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김해에서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을 팔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선거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반발을 했는데요.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말하기 전에 사과가 먼저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 송영길 대표도 노 전 대통령님이 누구 때문에 어떻게 떠났나 당시 대검 중수 1과장으로 노무현 대통령님과 가족들을 끈질기게 괴롭힌 윤 후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유세 현장에서 뭐 특히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공식화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만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발언들이 좀 수위가 너무 높아졌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내부적으로는 그게 충분히 플러스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전직 대통령 관련 발언들도 있었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아무래도 계속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하면서 발언이 상당히 강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받아치는 기자들도 뭐 움찔움찔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부 여당을 향해서 히틀러, 파시스트, 나치 이렇게 상당히 수위 높게 비유하는 그런 모습인데 전략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세 현장에서 나오는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 후보뿐만 아니라 참모들은 더한 모습입니다. 나경원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재명 후보 가족을 향해서 기생충 가족이다. 이준석 대표는 소도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도 역시 그런 같은 모습이 있긴 하지만 선거가 더 다가올수록 좀 이렇게 강성 발언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전략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런 좀 행태들이 외신에서도 보도가 되고 좀 망신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피로감도 커진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외신들 이제 국내에서 비호감 역대 비호감 선거하니까 외신에서 그걸 또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상한 단어로 지금 그 대한민국의 선거가 묘사되기도 하는데 참 속상한 장면들입니다. 그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단일화는 일단 속칭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일요일날 긴급 기자회견 안철수 후보가 하기 전에 두 분이 전화 통화를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해석이 조금 달랐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감정이 상당히 상한 분위기입니다. 좀 더 추가 취재된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일요일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재기를 가겠다 말하면서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는데요. 지난 2월 13일 국민의힘의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자 제안한 지 일주일 만이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상당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특히 그날 오전만 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 후보와 안 후보가 통화를 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안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좀 취재가 됩니다. 근데 이 상황 자체가 되게 이상한데 양측이 좀 단순한 사실관계를 놓고도 지금 주장이 상당히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쪽 주장에 따르면은 오전 10시께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서 통화가 이뤄졌고 윤 후보가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안 후보는 실무 담당자를 정해서 만나자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의 설명인데 그렇게 얘기를 만나자고 실무자들끼리 만나자고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다. 당황스럽다. 이런 반응인데 오히려 안 후보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통화를 마치고 윤 후보에게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제 완주 의지를 굳혔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처음에 윤 후보 쪽에서는 또 메시지를 못 받았다. 그 했다가 안 후보 쪽에서 메시지를 공개를 직접 하니까 메시지가 너무 쏟아져서 못 읽었다 이렇게 번복을 했는데요. 여러 좀 정황상 좀 추론을 해보면 이제 안 후보는 자기의 제안에 답이 없던 것에 좀 섭섭함을 우선 표하고 그리고 좀 애둘러서 말하자면 거절을 한 거죠. 직접 만나자고 하니까 실무자가 먼저 만나야지 후보가 어떻게 바로 만나냐 이런 취지였던 걸로 보이는데 윤 후보는 이걸 또 실무자들이 만나자 이런 제안으로 받아들였던 거고 이런 꼬인 과정 끝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결국 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느냐 이건 좀 여러 추측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상당히 좀 강성 발언들 이번 유세중 사고에 있어서 발언한 부분이 좀 감정을 크게 상하게 했다. 이런 추론들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윤 후보와의 통화에서도 안 후보가 왜 먼저 제안에 대한 반응이 없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윤 후보의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 의지가 없다고 느꼈다. 이런 얘기들이 또 국민의당에서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루트로 사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논의가 오갔다고 하는데 다만 이걸 좀 중심에서 딱 정리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 후보의 좀 의사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해서 이 정리를 해주는 그런 게 필요했을 텐데 국민의당이 느끼기에는 안 후보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이런 분석도 국민의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단일화가 물 건너 갔느냐 그거는 확신하기가 이르다는 게 양당 내부의 좀 분위기인데요. 국민의당에서도 그렇습니까? 국민의당에서야 겉으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수 인사들은 사석에서는 좀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 가능성을 양쪽 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수위는 다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 선대위 내부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금 선대 구성원 실무자들 좀 잡음과 논란들이 반복해서 발생한다. 뭐 내부적으로 경고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네, 좀 연달아 사고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국민의힘 선대위 소속 구성원들이 잇따라 특히 성범죄에 연루가 네. 되면서 네. 선대위에서 해촉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먼저는 지난 16일 선대위 메시지 팀, 네. 좀 이 핵심 팀인데 메시지 팀에 있던 권성동 의원실 비서관이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져 의원실 면직 및 선대위 해촉이 이뤄졌고요. 네. 또 오늘도 윤석열 캠프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가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네. 선대위는 이에 곧바로 해당 인사에 대해 해촉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잇따라 유사한 논란이 터지고 이런 것에 선대위 내부에서 상당히 긴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특히 윤 후보가 여가부 폐지 등 공약을 내놨었잖아요. 네. 네. 지금 이런 같은 논란들이 이런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무색해지고 또 역풍의 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당황하고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네. 이른바 본부장 리스크, 본부장 의혹이라고 하죠. 본인과 부인 장모, 이제 줄여서 본부장 이렇게 표현을 언론에서 하는데 요즘 네. 뭐 녹취록도 그렇고 아니면 일부 언론의 취재도 그렇고 조금 추가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보도나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선대위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게 좀 이미 지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좀 조심을 하고 있는 건지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건지 내부 분위기는 어떤 것 같은가요? 네, 윤 후보 관련 본부장 의혹이 추가로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는 있습니다. 네네. 일단 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윤 후보 이름을 언급한 녹취록이 또 나오면서 주목이 됐고, 또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정황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또 장모 관련해서도 차명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내용만 보면은 상당히 좀 치명적인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선거가 뭐 거의 코앞까지 다가오면서 임박해서. 이런 부분들이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좀 상당히 약하다. 이런 전망 및 분석들이 꽤 나오는 것 같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외에 좀 TV 토론이나 이런 데 실수를 줄이거나 하는 게 더 맞는 전략이다. 뭐 이런 좀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윤석열 후보 이번 주 주요 일정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법정 토론이 진행되고요. 또 금요일에도 정치 분야 토론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충남과 또다시 호남을 쳤습니다. 윤 후보가 전북, 군산, 익산, 정읍, 전남, 목포 등을 방문하는데 이번이 벌써 한 달 사이에 3-4번 방문인데 그러네요. 좀 상당히 호남에 계속해서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저널 이원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